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와 계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가 재밌을 때가 있고 이사님. 네. 우리 시장 얘기가 재밌을 때가 있는데 우리 증시 얘기가 더 재밌을 때는 네. 사실 빈도상 그렇게 약간 드물거든요. 네, 네.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느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업무상 계속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미국 증시 거의 1시간 계속 그러니까요. 이제 작성을 하는데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네. 뭔가 좀 예전처럼 이렇게 여기보다는 오늘 또 국내 증시 얼마나 오를까 이 생각이 좀 자꾸 들다 보니까 네. 또 최근에 한국 증시 오른 게 미국하고는 전혀 별개로 오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도 요즘에 뭐 빅테크가 강해서 그렇지 확실히 힘이 세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영향력도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국 증시에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제 생각에는 되게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이거 이제라도 한국 증시에 좀 가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되나 아마 이 고민들은 뭐 아마 계속 좀 크시지 않을까 그런 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근데 가장 모범적인 답은 좀 분산해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런 이제 말씀을 뭐 많은 전문가분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올해 초죠. 그때 한국은행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블로그에다 올린 거예요. 한국은행 블로그에 사업개미가 너무 미국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 좀 분산 투자해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창용 총재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올 초였거든요. 사실 올해 초인데 계속 많은 기관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 증시 성과가 안 좋으니 그게 쉽지가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사실은.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걸 또 행동에 옮기셨던 분은 뭐 지금 괜찮으실 텐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물론 미국 증시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차손을 입어요. 달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되게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너무 미국에 집중돼 있다면 분산하는 거. 지금 코스피가 2,900인데 사실 이제 너무 밑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이게 좀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지금 3,000인 정도가 PBR 한 배니까 뭐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그런 지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5개월 만에 2,900 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3,000 가야 한 배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랫동안 비정상에서 정상이 되는 거고 이제 3,000부터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네. 이게 또 약간 설레발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그죠. 보세요? 최근 레벨 때. 그러니까 이거 걱정은 되는 게 네. 항상 또 3,000 이 근처 이게 불과 24년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00 거의 900 갔다가 그날 고점 찍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시는 걸 이해를 해요. 이게 한국 증시는 지난 4년을 딱 보시면 너무 급등할 때 흥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팔았으면 되게 성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급 나갈 때 사고 이게 너무 잘 맞는 시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과거랑 왜 지금은 좀 다르게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3,000이 비싸냐 싸냐 보다도 이게 결국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뀐 게 결국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제 주주 권익보호가 이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작년에 밸류업도 했잖아요. 했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흐지부지 돼버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이재명 그 정부의 그 상법 개정 이거는 그냥 강제예요. 강제. 모든 기업들이 다 지켜야 되고 이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거기 이제 경영자들이 주주 권익에 뭔가 해가 되는 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제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정시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EPS가 뭐죠? EPS가 그거잖아요. 그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이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주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걸 보여준 국가, 한국은 그게 역행한 국가잖아요. 사실 딱 지난 한 15년을 딱 보면. 근데 그걸 이제 미국처럼 맞춰가겠다는 건데. 그 주당 순익 자체를. 네. 근데 아시겠지만 애플이 지난 몇 년간 성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요새 빠져서 그렇지 시가총액 거의 4조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한번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 주주환원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돈 엄청 주죠, 주주들한테. 그래서 시총이 그렇게 올라간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이제 장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네. 배당으로 뭐 생활비 이런 얘기를
대통령 입으로 직접 하고 거래소를 찾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로 보여지는 어떤 시그널, 그죠. 상징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느 정치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네. 뭐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지금 또 취임 초기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말로 하는 메시지가 있고 어딜 가느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취임 첫 공식 이제 그 경제 방문지로 증권거래소 간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차에 갔어요. 작년에 이제 뵈려 가려고. 작년 초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이제 그 신년 초에 그 증권거래소 방문해서 다들 깜짝 그때도 놀랬거든요. 아, 좀 의지가 있구나. 근데 좀 아쉽게도 강제성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결과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집고 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첫 방문지로 증권거래소를 찍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제 재임하는 기간 어쨌든 주식 부양을 좀 하겠다는 거고 그 의지가 강력하고 그리고 되게 그 오늘 신문 기사들 여러 개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이제 일면에 제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시켜버리겠다. 예. 그 워딩이 우리 엄청 시장에서 많아요. 장난치면 네. 폐가망신하는 거 보여주겠다 맞아요. 이런 예. 워딩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돈 잘 벌어서 주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동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서 뭐 빠지기도 했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로운 차원의 완전 접근 방법이죠. 그거랑 별개로 그냥 주주 환원, 주주 권익보호 그리고 그런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좀 처단을 해가지고 시장을 어쨌든 완전히 이제 좀 미국만큼 좀 정상화 시키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비춰졌는지 외인들의 매수가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일 지금 시장을 어쨌든 끌어올리고 있는 좋은 이 심리가 형성된 가운데 외국인 기관 매수도 특히 외국인 매수가 뭐 연속 몇 개월입니까? 거의 뭐 9개월 10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달에 10개월 만에 처음 그러니까요. 샀어요. 처음 네. 들어와서 맞아요. 지금도 연속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 특징적인 부분은 개인이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팔고 있는데 지금 2,900선 3년 반 만에 왔으니까 글쎄요. 개인분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개인분들이 지금 현명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네. 이게 뒤늦게 좀 포모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랑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 지금 하시는 이 패턴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외국인이 사는 장에서는 항상 팔았어요.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항상 늘 반복됐고 반대로 외국인이 팔아서 이제 빠지면 이제 엄청나게 사셨고 밑에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좀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또 2,800, 900에서 물리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게 이거 또 찾아온 기회인데 지금 팔아야 혹시 된다. 또 빠지면 또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또 이러다 뭐 2,600, 뭐 또 트럼프의 관세도 뭐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 환경이 뭐 그렇게 속 좋은 것도 아닌데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오른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좀 예,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막 인버스도 많이 사시는 것 같고 좀 하락에 베팅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퍼스도 매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사실 뭐 주식을 파는 것까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인버스 베팅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통 강세장이 아니에요. 함부로 이렇게 하락 쪽으로 베팅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장은 아니고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좀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장인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약간 또 인버스나 고퍼스를 굉장히 많이 사셔가지고 하락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2,800, 2,900 넘으면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계시는 좀 상황이지만 저는 뭐 그 지금 한 3조에서 4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근데 이분들이 팔고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놓고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빠지면 들어가겠다. 들어간다. 이 심리가 왜냐하면 예탁금이 거의 60조 원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면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뭐 2,800 초반이나 이렇게 좀 빠져주면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조정 없이 계속 달리면 나중에 포모 와서 또 위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되게 위험하긴 한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분들은 아마 제 생각엔 뭐 인버스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일단 2,800선 초반을 염두에 두고 일단 팔아놓고
조정 오면 좀 사겠다 이런 좀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종목 얘기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요것만 짚을게요. 지금 언급 중에 이사님 언급 중에 보통 강세장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맞아요. 보통 강세장. 어떤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봤을 때 보통 강세장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보세요.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 일주일만 딱 보시면 그냥 갭으로 상승을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계속 가요. 저는 이런 장 본 적이 없어요. 지수가 개별주도 아니고 지수가 올라 떠가지고 그냥 계속 상승세가 조정도 아예 없어요. 그냥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그 4년 전인가 5년 전에 아마 그 강세장 기억하실 거예요. V자 반등. 그 이후로 처음 있는 강세장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상황이 좀 좋은 건 물론 그때보다 조금 뭐 약할 수 있는 건 그때는 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풀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때가 더 좋은데 다만 지금은 주주 권익보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아마 21년도 들어와서 충격적인 일 하나 발생했잖아요. LG화학 물적 분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고,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더 단단하고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더 놀라운 사실은 삼성전자가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3천이 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좋다, 뭐 3천, 네. 뭐 꿈의 5,000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어제도 6만 원 좀 못 미쳐서 네. 59,900원인가요? 네. 이렇게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저점 대비하면 오르긴 했는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뭐 이 6만 원에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지수면 8만 원은 갔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 잘못한 거죠. 그동안 이제 성과를 못 냈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삼성전자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전자가 뭐 이게 딱히 뭐가 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낸 건 아닌데 더 나쁠 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DDR4나 DDR5 가격도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도 결국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젠가 반영은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이제 못 갔던 거를 분출시키면 주가 지수는 한 단계 그냥 더 레벨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장이라고 보는 게 옛날에는 특정 몇 개 업종이 그냥 이끌고 그냥 딱 그냥 올린 상황이 좀 많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못 갔던 것들이 순환하면서 끝나버린 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도 업종이 최근에 조선 방산도 견조하지만 그들이 이끈 장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 못 갔던 막 그 기업들이 막 다 급등하면서 이끌었고 주도주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삼성, 현대차, 뭐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기업은 가지도 않았거든요. 이들도 시총 엄청 커요. 삼바도 못 갔죠. 근데 이들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봐요.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그냥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세장은 좀 보통 강세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대통령 당선되고 이렇게 빨리 급등할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예상보다 그러니까 폭도 굉장히 높고 속도도 너무 빠른 그런 이제 초강세장이 지금 실제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4월 초 2200대에서 네, 2200. 지금 2달 만에 2900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온 거거든요. 네, 차트 보면 네. 진짜 쭉 온 거잖아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러면은 또 조정도 좀 깊거나 뭐 그런 장도 아닙니까? 근데 조정은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지금 정상화 과정에 있어요. 정상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뭐 당장 뭐 엄청 성장하는 걸 기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뭐 사실 성장 0%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0%대니까.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성장하겠지라는 기대는 있죠. 기대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돈 풀기죠. 추경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얘기도 이미 예전부터는 반영됐던 얘기인데 근데 결국 지금 제일 강력한 건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없었던 거 이 주주 권익보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진짜 없었던 사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적응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제 내가 주식 투자할 때 뒤통수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법으로 다 보호해주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 이제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좀 이제 놀랬던 말은 PBR 뭐 0.8배였네요. 아무튼 PBR 낮은 기업들은 다 M&A 시키거나 뭐 상폐시켜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면 물론 이제 지금도 상폐는 돼요. 이렇게 뭐 부실한 기업이나 조건에 의해서. 근데 그거 말고 PBR 낮은 기업은 자진 상폐하라는 얘기예요. 최근에도 자진 상폐 네, 이슈 몇 개 있는 나오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상폐가 뭐죠?
너무 낮으니까 너 여기 왜 상장하고 있어? 그럴 거면 나가란 얘기예요. 상장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기업이 상폐할 때는 공개 매수를 합니다. 적정 가치에. 그러면 공개 매수 가격이 높게 설정되죠. 그럼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 PBR주들은 나가거나 아니면 주가 올리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 PBR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막 0.2배, 3배. 근데 만약에 그것까지 시행을 하면 이건 정말 이건 뭐 저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후보시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저 PBR주들이 뭐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뭐 진짜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저는 기대할 것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얘기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이닉스 가격은 또 좀 다른 행보거든요. 24만 원 달성을 했고 이게 이제 1년 만입니다. 작년 7월 이후 24만 원대 회복인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차별화되는 건 글쎄요. 이런 시장에서 갈수록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확실히 지금 미국도 보세요. 미국은 반도체가 요새 다급등을 했어요. 근데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도 좋았고 AI 지금 매출도 여전히 견조하고 그렇죠. 오늘도 오라클 실적도 잘 나왔고 다 AI거든요. 그리고 옛날엔 기업만 이제 고객이었다면 사실 우리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해요. 거기 데이터 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국가가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죠. 국가라는 고객.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GPU 5만 개 필요하다. 예,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거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쌍둥이처럼 누가 들어가요? HBM. 하이닉스게 들어가잖아요. 일부 마이크론. 근데 거기에 지금 삼성이 못 들어가니까 이 지금 주가가 좀 답답한 건데 들어가겠죠 어느 시점에서. 근데 아직은 그냥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많기 때문에 그 되겠지가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예, 너무 맞아요.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제 아무도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대면 급등하는 거죠. 예, 대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누가 봐도 하이닉스 혼자 지금 독주하니까 예, 이거를 외국인들도 알고 있어서 계속 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신고가 왔잖아요. 이제 뭐 약간 좀 가격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버는 돈 생각하면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비싸지가 않아요, 사실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가가 이익 대비 비싸지 않은 것도 상당히 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시장 우리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화솔루션도 23%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주가 그 전일에 또 급등한 감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주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미국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 정책 기대감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태양광주들이 사실 이제 제일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하원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그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업들 주가에 당연히 안 좋게 작용했죠.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너무 이제 보조금을 좀 축소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불편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공화당의 뭐 상원 의원들도 그렇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도 태양광 이렇게 뭐 보조금 줄이고 이런 걸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예,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력도 많이 필요한데 태양광도 필요하다. 업계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예, 맞아요. 보도 있어요. 그래서 상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원 아마 통과는 되더라도 보조금을 줄이기는 할 것 같은데 하원보다는 훨씬 완화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아니면 뭐 이게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준다거나 보조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어제 하나솔루션 주가가 그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제 또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저기 새만금도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이 그거죠. 해상풍력 태양광을 이제 바다에 해저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보내자는 거잖아요. 전력을. 그 중심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저 남쪽 지역에 많으니까 여기서 근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이 쓰거든요. 이게 미스매치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메꾸기 위한 게 고속도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 연금 예. 이게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 자기가 주택 있으면 거기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전력 판매하잖아요. 실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다 해서 한전에 팔 수 있게. 그러면 월 얼마씩 연금을 주겠다는 게 이제 햇빛 연금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일부 지금 어떤 주택들, 네. 가게들도 그거 설치해서 자기들 이제 자급으로 쓰고 네. 남는 거는 저장하고 뭐 이런 네. 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정부가 이제 이번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연금화 해가지고 연금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실 지금 그런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지만 사실 이게 지금 요즘에 보면 주택에 태양광 까신 분은 거의 저도 본 적이 없고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진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뭐 바람연금, 햇빛연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제 의지인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또 정부 정책은 굉장히 태양광이 어쨌든 우호적이거든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주들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907선에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고요. 3년 5개월 만에 2,900선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시총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네네. 시총 순위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여러 개가 좀 바뀌고 있다. 사실 조선, 방산, 뭐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원전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약진을 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이사님? 그러니까 이게 시총 1위부터 10위 순위는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주도 산업들이 바뀌는 거죠. 10위까지. 네, 10위까지. 특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나라는 1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1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늘 했던 게 이제 2, 3, 4등 싸움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년 전에 2등은 LG엔솔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이닉스가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HBM이죠. 그때 이제 반도체가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LG엔솔이 또 밀립니다. 누구한테 밀리죠? 바이오로직, 삼성. 그래서 바이오 시대가 한번 또 열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누가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등이죠. 그러니까 결국 방산주들이 이렇게 또 치고 오르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LG엔솔과 시총 차이가 커요. 그래서 뭐 역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 현대철도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둘 다 뭐죠? 자동차나 배터리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받고 있고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 이제 반영했고 7위가 KB금융. 네. 여기 이제 배당 주주환. 그러니까 이런 순위를 보면 밑에서부터 약진하는 그 업종을 보면 치고 오르는 거 보면 아 이쪽이 좀 세상이 좀 바뀌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구나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위에 반도체가 있는 거는 뭐 항상 우리가 보던 건데 방산이 5위에 있고 10위가 현대중공업 조선이고 그 두 단계 밑에 두산에너지 원전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드물잖아요. 우리 한국 시총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지금 주도 섹터가 옛날에 그 중후장대형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고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이쪽에서 수많은 그 외국 이제 뭐 국가에서 한국을 지금 조선, 방산, 원전 파트너로 지금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걸 이 시총만 봐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시장 잘 가서 좋다 하지만 뭐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2,200에서 2,900 단숨에 왔고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관세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서한 보낼 거다 뭐 이런 거 해결 아직 된 거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올까? 그럼 올 때 살까?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럼 뭘 살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못 갔던 것도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고 전략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거의 3천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너무 속도 빠르니까 뭐 진짜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니 2,200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계속 못 사셨던 분이 이제 와서 2,900 넘었다고 또 뒤늦게 가는 거는 그것도 좀 무리가 되거든요. 대신에 어쨌든 저는 주식 비중이 너무 없는 분이라면 단 몇 주라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그 현금만 있는 분하고 몇 주라도 주식이 있는 분은 이게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야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빠질 때. 현금만 계속 갖고 있잖아요. 빠져도 못 삽니다. 또. 2,800 오잖아요. 또 2,700 올 것 같아서 또 못 사요. 그땐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담그어 놓으셔야 돼요. 주식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뭐 조선방산 뭐 원전을 사긴 좀 무리가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배당주들 되게 많잖아요. 배당주 중에 안 간 기업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어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뭐 많이 못 올랐던 섹터고 찾아보시면 고배당주인데도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월봉 차트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엄청 빠진 섹터들이 있어요. 그 월봉을 보시면. 근데 그런 기업들인데 배당이 뭐 예를 들면 5, 6, 7% 주는 기업들 몇 개 있거든요. 대형주에도. 근데 그런 기업들은 지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른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편안하게 담으시고 지금 유동성 장세나 이런 장세의 특징이 성장주만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뭘 찍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소외된 기업들도 다 순환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아직도 있는 기업들이 찾아보시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하셔가지고 너무 지수 이렇게 부담 느끼시기보다는 너무 현금 비중이 많으시면 일부라도 조금씩 들어가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원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